네, 그 닭고기는 많이 커. 네. 요즘에 저도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름쯤 되면 옷 벗고 방송하십니까? 상탈입니다. 어우. 예, 상의를 이제 보지 못하실 겁니다. 예, 그때는 뭐 온몸이 네. 예, 그냥 근육으로 뭐 돌덩이처럼 예, 아주 보기 한번 만져봐도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여름이 되면 여러분 아마 글쎄요. 이게 야동인가 싶을 정도로 아마 제 살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마니커 닭고기로 저도 근육을 좀 만들어야 될 거고요. 자, 그럼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랜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어떻게 좀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좀 네. 보내셨을까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니,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네. 네. 그 시간은 저희가 또 지켜드려야 되니까. 네. 아, 또 설에도 또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가족분들과 또 함께 하실 때, 네, 또 형제분들 뭐 이렇게 또 만나시게 될 텐데, 그때 그 들몰 길가홍삼 이렇게 한 박스 들고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들몰 길가홍삼 네. 맞잖아요. 네, 잠시 사포닌. 후에 네. 네. 기르네 대표 아, 맞아. 또 옵니다. 네, 그분이 이따가 또 여러분께 새해 문안 인사드리러 온다고. 네. 그러네. 네, 문안 인사. 한복 네. 곱게 지금 차려입고 가마 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들몰 길가홍삼 사포닌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네. 네, 그 들몰 길가홍삼 이번 설 선물로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 이번에 구매하신 분들께는 홍삼 절편도 또 무료 증정을 좀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것도 어르신들께 또 드리면 요즘 젊은 분들도 근데 홍삼 많이 드시더라. 맞아요. 아, 이거 홍삼은 네.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먹는 것 같아요. 다른 네. 건 잘 몰라도. 그리고 그게 홍삼 절편 2개 준다고 말씀을 하셨었나 봐요. 네. 누가요? 1개 준다고 합니다. 아, 1개. 2개 준다고 한 사람이 아, 없어. 그래요? 없어요? 당신이 지금 얘기한 거야. 갑자기 없을겸 소리 하고 있어. 홍삼 절편 네, 한 개 드린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맛보기를 이제 드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1년에 딱 10,000박스만 여기는 생산하니까. 맞아요. 네. 그 넘버링이 다 돼 있어요. 이게 딱 받으면. 네. 홍삼으로 여러분의 면역력 잘 키우셔서 올해 또 독감과 도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예. 네, 그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이제 트럼프 취임하잖아요. 취임식 하잖아요.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취임식입니다. 예. 그동안에 우려와 뭐 기대 이렇게 있었는데 뭐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기대가 많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려가 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막판에 들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기대감이 더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S&P 500의 주봉입니다. 이 굵은 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이고요. 이제 이 사이에 내려갔다가 반등하고 내려갔다가 반등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면 이제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대 양봉으로 다시 지난 한 주 동안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난 후반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번 주에 오늘 있을 미국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힘을 싣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맨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애플 하락, 테슬라 급등, 엔비디아 소폭 상승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애플이 2.9%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8%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1.3% 상승했거든요. 즉 테슬라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러셀 2000 네. 그리고 은행주 이런 쪽이 주로 상승을 했어요. 네. 이 얘기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 당선됐을 때, 그때 급등했던 그 종목, 트럼프 트레이드, 이 요 종목들입니다. 그 섹터들이고요. 네. 그들이 지난주 후반에 끌어올렸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 마지막에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다우가 3.6, 나스닥이 2.4, S&P 500이 2.9%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1% 그리고 1% 살짝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너스는 109.2로 여전한데 국제 수익률이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우리 원화도 여기에서는 1,456원까지 살짝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임박한 가운데 후반에는 이제 기대가 우세하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주중에는 이스라엘 하마스의 이제 휴전 및 인질 협상 체결을 했다는 내용, 이게 이제 시장 영향을 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 대비 선언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자 컴퓨팅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인텔이 9% 이상 올랐는데요. 인텔의 일부 사업 부분을 매각한다라고 지금 루머가 돌았었는데 CFO가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라서 확인을 좀 시켜줬어요. 네, 그러면서 한 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4%, 아마존 3%, 알파벳이 2%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주간으로 2% 3% 올랐으니까 많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마이크론이 좀 부각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HBM 신제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HBM 관련된 기술이 많이 지금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4%나 지난주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테슬라가 많이 올랐네. 예. 테슬라. 지난주에는 또 모건스탠리에서 네. $800짜리 보고서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죠.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전 그런 투자은행들 이제 저 보고서 아예 그냥 신경을 안 쓰려고요. 네. 걔는 너무 왔다 갔다 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죠. 네. 네. 걔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 스팟에는 이제 주가 영향을 받으니까요. 걔는 그 $800, 그 주변에는 $300 이렇게 할 영향을 때. 받고, 예. 또 만약에 뭐 하향한다 그러면 또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체 기류에서 딱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또 바꾸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정프로님 되게 잘하신 것 같은 게 뭐죠? 목표 주가 자체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목표 주가를 내놨던 근거들이 있잖아요. 근거들이 합당한지를 보는 측면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근거들도 이때는 이 얘기하고 저 때는 저 얘기하고 하도 많은 것 같아갖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또 그렇긴 하죠. 예, 그 골드만, 예? 뭐 이런데 그런데 뭐 아예 그냥 이제 손절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좀 주춤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은 연초부터 연속 3주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상승폭이 좀 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상승을 했지만 좀 주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으로 가지는 않고 상승을 좀 했다는 부분들을 보면은 비교적 견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초에 상승을 했던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이 한 7,200억 정도 순매도였거든요. 그래서 좀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탄탄하게 좀 버텨주는 시장의 좀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버텨줬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차트를 잠깐 먼저 좀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의 일봉의 차트이거든요. 보시면 연초에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네. 좀 올라오는 아주 주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게 일봉이네요.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여기서 지금 주춤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좀 꺾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여기 이제 저항선이 좀 있고요. 네, 그런데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도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견조하다 이렇게 제가 견조하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하단에서 비교적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유리기판, 전력기기, 조선기자재 쭉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전력기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전력기기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리고 조선주들은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조선기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네.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기계 쪽이 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행정명령을 비롯한 정책 발표에 이제 집중해 있습니다. 다들 뭐 이것만 쳐다보고 있고요. 뭐 이번 주에 우리 BOJ 회의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트럼프 취임 후에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이 정책 나오는 거에 따라서 섹터별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서 결정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시장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20주 동평균선에서 급락 후에 반등했다고 했는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미국은 상승 후에 상단에서 박스권으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월 초에 당선이 되고 나서 상단에서 박스권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우리 시장은 당선되고 나서 빠졌죠. 그래서 반등을 하고 나서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네. 보면 명확해지죠. 어떤 명확성이 그려지냐면 미국이 여기서 추가로 돌파하든지 아니면 이 사이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이 여기서 돌파 시도를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완전히 디커플링 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는 오히려 미국 시장 혼자서만 막 좋은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 우리 시장은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단에서 박스권, 미국은 상단에서 박스권이라서 여기서 어떤 행보를 보느냐에 따라서 가느냐에 따라서 코스피는 그걸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트럼프 취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취임식이. 그리고 오늘은 미국은 마틴 루터 킹 데이라서 미국 휴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오늘 저녁에 미국 휴장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 중국의 LPR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BOJ 회의인데요. BOJ 회의에서는 이번에는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원래 있었고 3월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번 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커멘터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BOJ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번에 혹시 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시장에서 좀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 텐트럼이 있는 걸 우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요것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전에보다 요번에는 사전 예고 또는 시장 대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상단에서 박스권에 있는데 이걸 돌파하면 또 역사적 신고가 나는 거예요. 위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트럼프 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면은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우려가 있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된 거잖아요. 이제 취임을 하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를 행정명령 또는 정책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 지켜보자라고 하는 상황이 이번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을 추종하거나 또는 아니면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향권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무려 9일간의 휴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장이 열립니다. 네. 이번 주 쉬면은. 그래서 우리 시장은 또 명절 전에 좀 약한 특성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방향에 따라서 주중에는 변동성을 좀 가지면서 위든 아래든 그런 개연성이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후반으로 갔으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는 몇 가지 보겠습니다.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 약간 높였습니다. 전 세계는 3.2에서 3.3%. 미국을 많이 올렸습니다. 미국만 독주네요. 2.7%. 와, 0.5%포인트를 올렸어요? 네, 미국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기대감은 상당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은 4.5에서 4.6%, 유로존은 1%에서 1.2%로 살짝 올리면서 이번에 또 다시 변경했습니다. 유로존도 많이 올린 거네요, 근데.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IMF나 OECD나 뭐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경제 성장률 발표하잖아요. 네. 계속 수정해요. 분기별로 계속 수정하는 상황이 있고 네. 그 사이에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또 수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우리 연초에 들어서 기대감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 발표 안 했는 모양이군요. 우리 관심 없나? 이제 제가 그거 못 봤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난주에 금리 동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워딩이 되게 중요해요.
3개월 내에 인하 가능성에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을 확인 후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율 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읽어드리면 네.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런 의견으로 전체적으로 냈고요. 한국은행 총재의 개인적인 워딩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인상 깊었던 그리고 우리 생각들 뭐 이런 부분에 저 몇 가지만 세 가지만 이렇게 저것도 적어왔는데요. 국내 문제는 금리로 해결하지 못한다.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한국은행 외부에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이번에 인하하거나 아니면 동결하거나 뭐 이 부분 때문에 환율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 금리만 갖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올해부터는 안 좋다는 얘기는 좀 덜 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감마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뭐 여기서 전부 다 안 좋다 그러면서 계속 가는데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걱정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가 사실은 다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비판도 되게 많습니다. 네. 한국은 총재가 할 얘기들이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 조선 후기, 구한말 후기랑 지금이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구조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심각한 상황은 분명히 맞는데 여기서 우리 자신감마저 잃으면 진짜 큰일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네, 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뭐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나? 당연히 포기 안 하지. 근데 포기하게 자꾸 만드는 상황들이 올 수는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아까 그 IMF의 그 성장률 미국 2.2에서 2.7로 올렸잖아요. 네. 우리는 2.2에서 2.0으로 낮춘 모양입니다. 예, 우린 낮추고 미국 다른 나라 유럽 다 올리고 중국도 올리고 한국만 낮췄대요. 그러니까 문제죠. 그것도 2.0도 높은 레벨이죠. 국내에서 예상한 것보다 높은 레벨이죠. 네,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네. 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지금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번. 네. 그리고 나서 업계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자 컴퓨팅 주식이 막 급등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3월 20일 날 퀀텀데이 GTS 2025라는 엔비디아 주최 행사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주제로 즉 양자 컴퓨터 주제 행사는 엔비디아 처음인 거고요. 엔비디아 사는 거. 젠슨왕이 업계 리더들 초대해서 양자 컴퓨팅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안 읽어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워딩을 하기 위해서 다시 좀 올라갈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우리 회사의 선언이자 공식 선언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이건 먼 미래일이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기술 구현이 좀 더 시간이 남았다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쪽에 대해서 시장 내부적으로는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예전에 우리 자율주행도 그랬고요. 인공위성도 그랬고 이런 것들이 최초에 논의될 때는 굉장히 또 시끄럽게 막 이렇게 되다가 또 잠잠했다가 어느 정도씩 기술 구현이 되면 또 막 시끄럽게 됐지 않습니까? 아마도 양자 컴퓨팅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겠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LS그룹이 폭등했죠. 네. 그러면서 전력기기가 그리고 송배전하고 같이 다 급등을 했어요. 네, 그 내용은 LS그룹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 XAI의 데이터 센터용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는 뉴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원래 빅테크의 배전반을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사실 우리가 전력기기 얘기를 많이 했고
미국의 노후된 속매전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캐파 자체가 풀이에요. 풀리 여기는 지금 다. 네. 풀리된 상태에서 폭등했다가 거의 급등이 아니고 폭등했었어요. 그랬다 한참 만에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이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연관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산 전력기기의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관련 업체들의 기회가 있다는 게 전반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LS그룹이 지난주에는 각광을 받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뭐 HD 현대일렉트릭도 좀 4천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캐파의 생산량을 한 40% 증산한다. 증산할 정도로 이제 캐파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송배전, 그러니까 병납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선 업체들 전반적으로 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쪽 섹터는요. 뭐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이 섹터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초기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이제 뭐랄까 초기에서 조금 진행된 뭐이 정도의 분위기가 계속 있어요. 이렇게 뉴스들 보면은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주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선반영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긴 하되 끊임없이 얘기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 그 그룹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룹사들을 보면은 지금 그 그룹사가 주려고 하는 산업과 사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명암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예, 보시면 이제 SK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뭐 방산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SK는 SK 하이닉스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한화도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그룹사 시총으로 한화가 제일 많이 올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화도 굉장히 많이 네, 올랐거든요. 그룹사 합쳐서 시총을 옛날보다 좀.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또 뭐 LG 이런 데는 좀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LS의 부각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LS의 그 계열사들을 보면은 다 송배전, 전력 막 이런 데거든요. 배전 그런 데들이기 때문에 이제 부각을 받는 거고요. HD 현대일렉트릭만이 아니고 HD도 현대건설기계, 뭐 HD 조선 네. 기계 조선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HD가 이거 지수사가 있어요. 얘 HD 현대라는 지수사가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산업 사이클을 보면서 거기에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는 그 산업 그룹이 어디로 가고 있냐가 굉장히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의 개별 기업도 보지만 그걸 보면서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부각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이거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많이 했던 기업이에요. 카누. 요거 파산보호 신청했습니다. 네?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파산보호 신청을 그래요? 했고요. 네. 그래서 영업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산보호 신청 영업 중단이 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 예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는 뭐 현대차 탄탄하게 있지만 2차 전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정부에서 친환경차와 2차 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됐는데 이쪽 업계에서는 상당히 반길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1조 5천억, 보조금을 1조 5천억 정도 투입해서 보조금을 통한 전기차 가격 할인 뭐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기업들이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2차 전지 기업에는 7.9조 정도의 정책 금융 지원을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보편관세 도입을 하고 IRA 폐지 등 폐지 또는 축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지금 이제 내놓는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캐즘이라고 얘기한 지가 지금 1년 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한 1년 정도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행정부가 지금 시작을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게임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정책 지원 금융 지원과 그리고 전기차 확대를 위한 보조금 이런 부분에 정책이 나와서 이쪽 부분에도 한번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전기차 사는 분들한테 혜택이 조금 갈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가격 할인도 하고요. 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많이 했던 거 청년인데 뭐 자동차를 처음 사거나 이번에 전기차를 처음 사는 사람한테는 뭐 더 혜택을 주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아마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2차 전지 기업들한테도 뭔가 정책 금융 같은 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준비하고 있고요. 네, 뒤에 뭐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오늘 10분까지 제가 시작 예정돼 있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쉬운데. 가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그러면 이제 예. 트럼프가 또 취임을 하니까 예. 네, 잘 저희가 또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그냥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공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피해가 있었잖아요. 아까 왜 당선되자마자 우리는 걔네는 오르고 우리 빠졌잖아요. 네. 우리는 피해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게 피해라고 했는데 그 피해의 강도가 중요한데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그냥 포인트입니다. 우리 시장. 그거 이미 다 예상된 것들이 이제 많고 하니까. 네, 다만 이제 첫날 어떻게 하는지는 네. 또 행정명령 뭐 당연히 하겠죠, 그죠? 네. 뭐 25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어제 뉴스 100개라면서요. 100개나 돼요? 뭐 이런 행정명령이. 이번 주에. 근데 이스라엘이 또 마침 딱 그때 맞춰서 또 전쟁 휴전하대.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합의 발표. 혹시 트럼프 취임에 맞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그렇게 거의 정치적인 해법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네. 참 대단해. 어떤 방향으로든 하여튼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아침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